혼자 사는 노년이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하며 기쁨 넘치는 삶을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든 후에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곁에 두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홀로 사는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롭고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고요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1. 무제한의 자유. 당신만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모든 선택이 나만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침 식사 메뉴에서부터 하루 일정, 취미 생활까지 모두 당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도 되고 계획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갑작스런 여행도, 조용한 아침 독서도, 밤늦은 영화 감상도 모두 당신의 마음 하나로 결정됩니다. 당신만의 리듬에 따라 삶을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82세의 마거릿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후 홀로 사는 삶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 일찍 커피를 들고 책을 읽으며 시작되고 새소리 가득한 정원에서 꽃을 돌보며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녀처럼 파트너십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선호와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없이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2. 재정적 자율권. 당신의 자산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운용하세요. 노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정서적인 해방뿐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지출과 투자, 작은 사치조차도 누군가와 논의하거나 양보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판단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안을 두고 다투지도 않고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72세의 앨리스는 남편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오랫동안 꿈꿔오던 아말피 해안 여행을 시연시켰으며 미래를 위한 안정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재정 문제의 갈등에서 벗어나 홀로 서면서 그녀는 명확한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좋아하는 사회단체에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노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되찾는 용감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거릿의 정원처럼 조용한 평화일 수 있고 앨리스의 이탈리아 집처럼 밝은 햇살 아래의 삶일 수도 있으며 당신에게는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화란 꼭 외로움이나 쇠퇴의 상징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만의 삶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보세요. 그렇게 홀로 서 있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반짝이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삶, 당신답게 살 준비 되셨나요? 혼자.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노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되찾는 용감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거릿의 정원처럼 조용한 평화일 수 있고 앨리스의 이탈리아 집처럼 밝은 햇살 아래의 삶일 수도 있으며 당신에게는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화란 꼭 외로움이나 쇠퇴의 상징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만의 삶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보세요. 그렇게 홀로 서 있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반짝이는 잘 사는 노년의 예상치 못한 기쁨, 홀로서기가 인생의 마지막 열쇠일 수 있는 이유. 인생의 황금기는 함께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노년의 행복을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삶과 연결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홀로서기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해방감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찰 1. 전에 없던 자유, 오롯이 나만의 삶. 아침에 내가 원할 때 일어나 조용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하루를 마음 가는 대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타협도 양보도 없는 삶. 바로 마그렛 82세의 선택한 삶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처음에는 방향을 잃었던 그녀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게를 덜어내고 스스로의 중심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통찰 2. 재정의 주도권, 내 돈, 내 미래.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모두 당신이 직접 결정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부부 공동 계좌나 예산 논쟁에서 벗어난 삶. 앨리스, 72세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엔 막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작게 옮기고 손주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심지어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까지 혼자서 떠나는 여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혼자일 때 더욱 빛나는 경제적 자율성, 명확한 우선순위, 여행, 기부 혹은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등 당신의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 없는 선택.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게를 덜어내고 스스로의 중심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통찰 2. 재정의 주도권, 내 돈, 내 미래.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모두 당신이 직접 결정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부부 공동 계좌나 예산 논쟁에서 벗어난 삶. 앨리스 72세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엔 막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작게 옮기고 손주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심지어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까지 혼자서 떠나는 여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혼자일 때 더욱 빛나는 경제적 자율성, 명확한 우선순위, 여행, 기부,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등 당신의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 없는 선택. 쓸데없는 지출이라는 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듣거나 좋아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의 회복, 재정을 혼자 관리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앨리스는 단순히 예산을 세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다시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의미, 재정의 자유란 단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계획이 아닌 오롯이 당신 삶을 반영하는 유산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마그렛과 앨리스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시간, 재정, 그리고 행복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자신에게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짜 나로 돌아가기, 오랜 육아나 배우자와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도 되고 계획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갑작스런 여행도, 조용한 아침 독서도, 밤늦은 영화 감상도 모두 당신의 마음 하나로 결정됩니다. 당신만의 리듬에 따라 삶을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82세의 마거릿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후 홀로 사는 삶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 일찍 커피를 들고 책을 읽으며 시작되고 새소리 가득한 정원에서 꽃을 돌보며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녀처럼 파트너십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선호와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없이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통찰 3. 감정적 자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삶의 선물. 나이 든 후에도 혼자 사는 가장 해방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감정 보복, 감정적 짐을 떠안지 않아도 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기대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삶 말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노후를 평온과 안정, 자기 발견의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루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8세인 그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늘 지치고 무기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 로버트는 차갑고 비판적이었으며 관계 속의 기복은 언제나 루스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루스는 처음엔 방향 감각을 잃은 듯 허전함을 느꼈고 갑작스런 긴장과 의무의 공백에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감정이 서서히 가벼워졌고 대신 새로운 고요함과 명료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쳐보려 애썼지만 결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던 관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숨 쉬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산다는 선택은 루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즐겼던 취미를 다시 찾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자신을 위해 사는 기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독립은 단순히 평온을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 회복 탄력성과 자기인식, 그리고 자신의 진짜 욕구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스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되었고 고요함 속에서 힘과 만족감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러한 깨달음은 결혼 생활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계속된 관계 속의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것은 곧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와 다툼, 극적인 상황들로부터 벗어나 더 차분하고 안정된 감정 상태를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자유란 단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공간을 만들고 지난 상처를 치유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평온을 중심으로 한 삶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감정적 독립은 삶의 만족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타인의 필요나 기대라는 무게를 덜어내면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루스에게 이 여정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꽃 피우는 삶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난 그녀는 명료함과 치유,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롭고 강렬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루스가 해냈듯이 당신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찰 4. 더 나은 건강과 웰빙. 오직 당신만을 위한 삶의 방식, 노년기에 혼자 산다는 것은 건강과 웰빙을 전보다 더욱 우선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며 겪는 방해나 타협 없이 이제 당신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아우르는 삶을 설계할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거나 영양 가득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단순히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딱 맞춘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톰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인 그는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남겨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는 아내의 돌봄을 우선시했고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미뤄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은 이후 자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를 습관화하고 건강한 요리법을 시도해보며 유연성과 정신적 명료함을 동시에 높이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노력은 분명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톰은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졌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은 그에게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혼자 사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오직 본인만을 위한 건강관리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너와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조깅을 나설 수도 있고 일주일간의 식단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으며 저녁에는 명상에 집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자율성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만족도는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수명 또한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톰에게 건강을 우선시하는 삶은 곧 자기 존중의 표현이 되었고 앞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함으로써 그는 나이 든다는 것이 반드시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꽃피울 기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무리. 생각. 노후의 독립을 다시 정의하기. 경제적 안정에서부터 감정적 자유, 단순한 생활 방식에서부터 건강 우선의 삶까지 노년기에 혼자 산다는 것은 성장과 평온, 만족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고요한 고독을 음미하든 재정을 스스로 다루며 성취감을 느끼든 혹은 나만을 위한 웰빙 루틴을 만드는 순간에도 독립은 당신이 나이듦에 대한 서사 자체를 새롭게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만의 방식대로 전부 살아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취미를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다질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개인적인 목표들을 마침내 실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그림은 누구도 아닌 당신이 그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미래를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받아들이고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목적과 활력,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장을 용기 있게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들은 그것을 살아낸 이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노후에 자신의 재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마치 운명의 고삐를 직접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엑셀 시트 위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그 어떤 미래가 닥쳐와도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평온한 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수년 동안 월급날마다 세세하게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자동 이체 설정을 통해 매달 예산을 점검했습니다. 그녀가 스프레드시트를 자기 돌봄의 힘,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는 방법,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기운이 깨어나고 그 파장은 몸과 마음 모두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활기찬 노후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회복력을 기르고 사고의 명료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노화 속에서도 진정으로 thriving, 성장하며 살아가다 위한 핵심 요소들이죠. 꾸준한 움직임은 단지 근육을 단련하거나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밝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두뇌의 능력까지 고양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에너지를 잃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생기 넘치게 매일 새로운 모험을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자신을 가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인 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감정적인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사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귀중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기대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루스라는 78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은 정서적으로 무척 피곤했습니다. 남편 로버트는 항상 거리 감각이 있었고 비판적이었으며 루스는 늘 무시당하고 소중히 여김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루스는 처음에는 방황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간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홀로 남겨진 삶은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감정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기분을 관리하거나 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루스는 예상치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꿈, 치유,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돌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싱글로서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타협이나 갈등 없이
자신의 감정이라는 정원을 오롯이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신의 속도로 감정을 처리하고 지난 상처를 치유하며 더 강하고 건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루스에게 이것은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 자체가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관계를 고치려 애썼던 오랜 세월 속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고 남의 요구에 맞추어 몸을 비틀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경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유로운 느낌을 넘어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정적 자유란 고립된 외로움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인식과 내면의 안정을 뜻합니다. 관계 속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는 더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루스에게 있어서 싱글이라는 삶은 정서적 치유와 만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고 혼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혼자 있기 덕분에 평화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특히 노년기에 혼자 사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파트너십의 스트레스나 방해 요소 없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톰이라는 70세의 과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내가 생존해 있었을 당시 톰은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고 아내의 필요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이후 그는 자신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동네 한바퀴 산책을 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실험해보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였고 톰은 자신이 몇 년 만에 가장 건강하고 명료하며 에너지 넘치는 상태임을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타인과 타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싱글이라는 자유는 자신만을 위한 건강관리 루틴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누구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삶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트너의 일정이나 선호도에 얽매이지 않으면 진짜로 자신에게 잘 맞는 습관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거나 몸에 좋은 식사를 준비하거나 단순히 쉬어야 할 때 쉬는 것까지 모든 초점이 오롯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에 대한 헌신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기분을 개선시키고 인지 능력을 날카롭게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싱글이라면 그러한 습관을 누구의 방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톰에게 이 자유는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의 노후는 더 이상 견디는 시간이 아닌 꽃 피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결국 노년기에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신의 재정을 장악하고 정서적 건강을 돌보며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 자유들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향은 매우 깊고 큽니다. 목적 있고 평온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죠. 그런 삶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홀로 나이 드는 법, 홀로서기야말로 자유, 건강, 행복의 열쇠다. 진정으로 삶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며 노년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이나 감정적인 평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핵심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외롭거나 부족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되찾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재정, 정서, 건강 어느 측면에서든 노년에 홀로 사는 것은 성장과 자기 발견,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독립이라는 인생의 새 장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당신이 몰랐던 가장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는지도요. 재정적 자립, 최고의 마음의 평안,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재정 운명을 온전히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더 이상 남의 말에 맞춰 고민하거나 타협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앨리스라는 활기찬 은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며 여유 있는 노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 이체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달 예산을 점검하며 저축 전략을 세심하게 조율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지시나 사회적 기대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앨리스 같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재정적 자립이란 단지 돈이 많다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정 우선순위에 맞출 필요가 없기에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구경도 하고 싶고 비상금도 마련하고 싶고 취미생활로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온전한 자율성이 있다면 그런 꿈들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 자립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삶이 던지는 예측 못한 일들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은 불안 대신 침착함과 확신을 줍니다. 진짜 굴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제공하느냐로 측정됩니다. 정서적 자유, 감정에 짐 없는 삶. 이제 나이 들수록 특히 소중해지는 또 하나의 자유, 바로 정서적 자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기분 좋게 해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에 맞추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해결된 갈등도 없고 복잡한 감정의 줄다리기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의 시간, 나의 생각, 그리고 오롯이 나를 위한 배려만이 존재합니다. 78세의 루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남편 로버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무심했고 그녀는 수십 년간 그의 비판과 방치 속에서도 관계를 수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스는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감정적 짐들을 소소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 막히던 공간에서 벗어난 듯 그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과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루스에게 감정적 영요함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 내부를 돌아보고 감정을 처리하며 스스로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는 점점 강해졌고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마침내 혼자 있는 시간조차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서적 자유란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자기사랑,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해방감은 더욱 귀하게 느껴지며 우리는 더 장당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건강과 웰빙, 나를 우선순위에 두기. 혼자 산다는 것은 건강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선호사항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직 나만을 위해 설계된 건강 루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톰이라는 70세의 과부를 소개합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건강이 나빠져 갈수록 그는 오직 아내를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자신의 건강이나 삶에 대한 관심은 귓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네 한바퀴 걷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요가, 건강한 식습관, 명상까지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도 직접 준비하고 쉬어야 할 때는 편하게 쉬며 작은 성취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삶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톰은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더 명확해졌고 감정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일정을 조율하거나 루틴을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호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나에게 딱 것은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노년에 있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앨리스, 루스, 톰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부족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되찾고 열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혼자 걷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능성과 기쁨, 그리고 오직 당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끽하세요. 당신 차례입니다. 어떤 통찰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정적 자립, 감정의 명료함, 혹은 건강 우선의 삶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을 자극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만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것은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노년에 있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앨리스, 루스, 톰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부족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되찾고 열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혼자 걷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능성과 기쁨, 그리고 오직 당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끽하세요. 당신 차례입니다. 어떤 통찰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정적 자립, 감정의 명료함, 혹은 건강 우선의 삶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을 자극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만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스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되었고 고요함 속에서 힘과 만족감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러한 깨달음은 결혼 생활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계속된 관계 속의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것은 곧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와 다툼, 극적인 상황들로부터 벗어나 더 차분하고 안정된 감정 상태를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자유란 단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공간을 만들고 지난 상처를 치유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평온을 중심으로 한 삶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감정적 독립은 삶의 만족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타인의 필요나 기대라는 무게를 덜어내면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자기 돌봄의 힘,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는 방법. 자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산번 자진 다나 당신의 친척과 상대의 우종과 함께 발전하는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단지 근육을 단련하거나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밝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두뇌의 능력까지 고양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에너지를 잃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생기 넘치게 매일 새로운 모험을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자신을 가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인 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갤러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제럴딘에게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는 기회였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죠. 삶의 목적과 기쁨, 재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음악, 원예, 글쓰기,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무엇이든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지 취미가 아닙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험이자 나이듦을 물러섬이 아닌 보약의 시간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더불어 이런 관심사를 통해 지인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배움의 끝없는 여정, 평생 학습의 기쁨, 노년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제약 없이 자신이 궁금했던 것 배워보고 것이죠.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삶이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꽃 피우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체 건강과 감정의 맑음이 조화를 이루면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몸은 평온한 마음을 지탱해주고 탄탄한 정신은 다시 신체의 건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 듦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되찾는 여정, 열정을 추구할 자유 인생 후반기에 혼자 산다는 것에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벗어난 그 시간은 이제 당신의 것으로 남김없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취미는 더 이상 여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럴딘이라는 75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과 남편의 삶에 치이며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혼자 남겨졌지만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가 어느새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술 수업에 등록했고 화판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마침내 지역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제럴딘에게 그림이란 단지 취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통로이자 창의성의 샘, 그리고 삶의 목적을 되찾는 계기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개인적인 성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책임과 의무가 줄어들수록 진심 어린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 손주들에게 보내는 사랑, 관심사가 맞는 모임에 참여하는 일. 혼자 산다는 것은 그런 소중한 관계들을 더 깊이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거기다 평생 배움에 대한 기회도 넓어집니다. 누군가의 기호나 선호에 얽매이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 궁금했던 분야나 도전하고 싶었던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기를 인생의 또 다른 배움터로 삼고 있습니다. 악기를 익히거나 사진 기술을 익히는 것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일까지 이 모든 과정이 두뇌를 날카롭게 하고 영혼을 깨우며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제럴딘에게 있어 그림은 예술 창작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자 정체성을 되찾는 일, 그리고 종종 정체된 시간으로 여겨지는 인생의 한 시즌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예술처럼 아름다운 모험이 되게 했습니다. 고요함 속의 행복, 고요함이 주는 선물, 조용함 속에도 특별한 마법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 혼자 살아간다면 그 고요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대화의 소리, 타협의 무게, 공동생활 속에서 오는 미묘한 갈등이 사라진 공간에서는 집이 진정한 쉼터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외로움이 아닌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그 고요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72세가 되던 해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처음엔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말소리가 사라지자 그 정막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앨리스는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음악과 향초,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책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전엔 소음 때문에 깊이 못 자던 밤이 이제는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었고 머릿속 생각들도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서서히 고요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차 한 잔을 들며 노을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일. 외부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는 깊은 내적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빴던 삶은 이제 침착함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성찰과 감사가 자라났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만의 공간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순간들을 통해 삶은 더욱 균형 있고 조화로운 모습을 갖춰갑니다.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고요함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앨리스에게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과 만족의 원천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아끼고 그것을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의 문으로 삼는다면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단순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의 삶을 살아라. 살아내는 삶, 견디는 삶이 아닌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 있고 열정 가득하며 평온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취미를 추구하고 고요한 순간들을 통해 영혼을 재충전하는 일, 이 인생의 마지막 장에는 끝없는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관심 있는 일에 몰입하며 모든 순간을 온전히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황금기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풍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솔로의 강점, 노년에 홀로 산다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연애에서 벗어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독립이 지닌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있어 홀로 사는 삶은 외로움이 아닌 생기 넘치고 의미 있으며 평온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는 고립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타협 없는 삶을 위해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든 지금 홀로 서기에 적합한 시점입니다. 이제 건강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단지 몸이 튼튼하다는 것을 넘어 정신과 감정적인 건강까지 함께 살아나게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북돋워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 늙어가는 과정에서도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톰은 오랜 세월 직장과 가족, 인간관계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내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매일 산책을 하고 요가를 시작하며 식단을 개선했을 뿐인데도 금세 깊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에너지는 넘치고 마음은 밝아졌으며 몸과의 연결감도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면서 톰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삶의 방식을 새로이 창조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가 성장하고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홀로 산다는 것은 타인과의 타협이라는 방해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한 선택들이 쌓여가며 장수와 기쁨을 동시에 누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건강한 결정은 인생 후반기에 또 하나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열정을 불태워라. 시간은 이미 당신 편이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온종일 몰두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노년에 홀로 사는 삶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파트너의 요구나 가정사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림 그리기 하모, 정원, 가꾸기 예하오, 음악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일이 하오. 당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에 깊이 빠져들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75세인 제럴디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미술 수업에 참여하고 화폭 앞에서 몇 시간씩 붓을 잡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은 취미를 넘어선 것이 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이자 열정, 그리고 삶의 목적마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지역 갤러리에 전시되기 시작했고 매번 붓을 움직일 때마다 자신이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되찾았습니다. 비어있던 날들은 창의성과 만족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찾아온 자유는 취미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교감할 수도 있고 손주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속에는 특별한 사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죠. 대화 소리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공동생활의 복잡함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집은 피난처가 되고 고요함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며 내면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앨리스는 72세의 남편을 잃고 처음엔 적막함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고요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른한 저녁의 음악, 초롱불 아래의 차 한 잔, 오래도록 읽지 못했던 책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소음도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도 없는 이 고요함 속에서 앨리스는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수면도 좋아졌고 생각은 더 명확해졌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독의 단순함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당신의 속에는 특별한 사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죠. 대화 소리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공동생활의 복잡함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집은 피난처가 되고 고요함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며 내면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앨리스는 72세의 남편을 잃고 처음엔 적막함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고요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른한 저녁의 음악, 초롱불 아래의 차 한 잔, 오래도록 읽지 못했던 책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소음도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도 없는 이 고요함 속에서 앨리스는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수면도 좋아졌고 생각은 더 명확해졌으며 마음 깊은 곳에선 고독의 단순함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당신의 정신과 감정 건강을 지키는 평온한 환경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일이 하오,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이 하오, 혹은 단지 방해받지 않는 고요함을 즐기는 일이 하오. 이런 평온함은 값질 수 없는 보물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집은 쉼과 성찰, 그리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삶을 위해 노년에 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건강과 열정, 마음의 평온을 위해 타협 없이 자신을 향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기쁨과 의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들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인생 후반기가 상실로 정의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의 시간이 정말로 당신 것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글을 쓰겠습니까?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습니까? 어떤 답이든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삶이 알아서 흘러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한 걸음씩 아름답고도 의도된 선택들을 통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나이 드는 기쁨, 외로움 속에서 찾은 가장 큰 선물, 누구에게든 나이가 든다는 건 느려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기만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늙어가는 삶은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년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이며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고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순간들을 맞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기를 성장과 기쁨, 그리고 평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없는 건강관리, 나 자신 우선하기, 혼자 산다는 것은 일정을 조율하거나 타인과의 양보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 계획을 세우든 명상 시간을 갖든 혹은 단순히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하든 자신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단지 몸만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해 기분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인지기능까지 개선시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게다가
관계의 갈등이나 타인의 요구에 따른 정신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의 톰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만 신경 쓰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하고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에너지가 넘치며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톰처럼 자신의 삶에 진심으로 투자함으로써 얻는 보상은 무척 큽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열정을 다시 만나다 노년의 홀모사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것도 방해받지 않는 귀중한 시간이죠. 배우거나 하고 싶었던 것들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75세의 제럴디는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남편의 일에 치여 그림붓을 잡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림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창이 되었습니다. 미술 수업을 듣고 수많은 시간 동안 캔버스 앞에 앉아 작품 활동을 하던 그녀는 마침내 지역 갤러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제럴딘에게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는 기회였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죠. 삶의 목적과 기쁨, 재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음악, 원예, 글쓰기, 새로운 기술 습득 등 무엇이든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지 취미가 아닙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험이자 나이듦을 물러섬이 아닌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더불어 이런 관심사를 통해 지인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배움의 끝없는 여정, 평생 학습의 기쁨, 노년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혼자 산다는 것은 어떤 제약 없이 자신이 궁금했던 것, 배워보고 싶었던 기술이나 지식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을 위해 바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삶에 대한 성취감마저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악기를 다뤄보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사진 기술을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길입니다. 제럴딘이 그림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았듯이 당신도 지적 욕구나 영적 성찰, 창의력 발휘를 통해 늙어가는 시간을 멋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 단독 거주가 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시끄럽거나 복잡한 대화, 갈등 없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축복입니다. 72세의 앨리스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처음에는 정막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었죠. 조용한 음악을 틀고 향초를 밝히며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없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마음의 명료함을 되찾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차분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풍경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이렇게 홀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평온은 다른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쉽게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나만의 규칙으로 살아가기,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열정을 되찾고 지속적인 배움을 추구하며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풍요로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붓을 들고 그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강의를 듣고 배움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한 순간들을 그대로 즐기며 스스로와 대화해 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의 결정 하나하나가 미래의 기쁨과 목적이 담긴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홀로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음에 든다면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황금 같은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돔의 하루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작됩니다. 68세인 그는 아침이면 햇살이 스며드는 방 안에 요가 매트를 깔고 몸을 부드럽게 구부리고 늘립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과거엔 타인과의 타협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 쓰곤 했지만 지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부담이 아니에요. 그는 말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던지는 응원이죠. 결혼 생활이라는 복잡다단한 삶에서 벗어난 후 그는 명상과 산책, 정성껏 만든 식사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건강 상태를 보며 유전이라 말하지만 톰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비결은 자유라는 이름의 선택입니다. 제랄딘은 이제 붓을 잡을 때마다 웃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남을 위한 노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때 빨랫줄과 식탁을 돌던 손은 이제 물감과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달리고 붉은 갈색과 짙은 파란색으로 세상을 다시 그립니다. 나 자신을 잊고 살았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났죠. 그녀의 작품은 점차 갤러리를 장식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젊음을 넘어서는 열정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랄딘에게 가장 큰 작품은 그림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여기선 나는 과부도 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제랄딘일 뿐이죠. 앨리스의 집은 고요함이 가득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대화와 발소리가 사라지고 정막이 찾아왔을 때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서 그녀는 차분히 자신을 마주하며 새로운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자주 듣는 재즈 음악, 그리고 고양이의 야옹 소리 사이로 그녀는 혼자만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책상 앞에서 등불을 밝히고 글씨를 연습하고 저녁 무렵에는 차 한 잔을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소음은 마음을 무디게 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조용함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거기엔 오롯이 내가 있죠. 이들이 깨달은 것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건강은 혼자 춤추는 것이고 시간은 호기심을 품은 자에게 굽히며 정막은 오히려 선물입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래전 꿈꿨던 기타를 배워볼까요? 정원을 예쁜 꽃들로 가득 채워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롯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노년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제껏 미뤄왔던 것들을,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멈췄던 것들을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고 자신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삶의 선물입니다. 참고로 제랄딘의 다음 전시 주제는 손주들에게 받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시끄럽죠. 그녀가 웃으며 말하네요. 그래도 내 캔버스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줘요. 황혼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활동은 인지 능력을 18%나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톰의 하루 루틴. 아침, 요가와 오메가3가 풍부한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감정을 글로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30% 이상 증가했고 심장 건강 상태는 10년 아래 나이의 남성들과 견줄 만큼 좋아졌습니다. 2. 잠든 내면의 열정을 깨워라. 제럴딘 75세. 그녀는 세탁물 대신 붓을 잡았고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여은 후 세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이제 생생한 색채가 넘쳐 흘러 지역 갤러리에도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취미가 치유가 되는 이유 목적감의 회복, 창의적인 활동은 치매 위험을 32%까지 낮춘다는 연구 메이오 클리닉가 있습니다. 나만의 유산 만들기. 개인적인 취미 활동은 인지 능력을 18%나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톰의 하루 루틴, 아침, 요가와 오메가3가 풍부한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감정을 글로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30% 이상 증가했고 심장 건강 상태는 10년 아래 나이의 남성들과 견줄 만큼 좋아졌습니다. 2. 잠든 내면의 열정을 깨워라. 제럴딘, 75세. 그녀는 세탁물 대신 붓을 잡았고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여은 후 세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이제 생생한 색채가 넘쳐 흘러 지역 갤러리에도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취미가 치유가 되는 이유, 목적감의 회복, 창의적인 활동은 치매 위험을 32%까지 낮춘다는 연구, 메이오 클리닉가 있습니다. 나만의 유산 만들기. 제럴딘은 아이들에게 무료 미술 수업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작은 변화, 먼지 쌓인 기타를 꺼내보세요. 포기했던 시쓰기 수업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자신의 욕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 따라 움직여보세요. 3. 고요함 속에서 찾은 내면의 성역. 앨리스, 72세. 그녀는 과거의 의견 대립이 벌어지던 집을 이제 조용한 명상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촛불, 고전 음악,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약이 되었습니다. 고요함의 힘, 수면 혁명. 소음이 사라지고 나니 앨리스는 7시간씩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불면증은 옛일이 되었습니다. 정신의 맑음. 매일의 명상은 문제 해결 능력을 20%나 향상시켰습니다. 당신만의 성역 만들기. 향기의 힘. 진정 효과가 있는 라벤더, 집중력을 높이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초를 사용해보세요. 소리의 여유, 파도 소리, 재즈 음악.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규칙대로 들려주세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 독립된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라나고 무르익으며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시간, 그림을 그리는 순간, 또는 명상하는 그 적막한 시간들 모두가 모여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의 시간 점검하기.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관계 정리하기.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일은 용이 보물을 지키듯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 투자하기. 도자기 수업이 사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불을 붙이는 연료입니다. 음악이 점점 커지며 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70대는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 위의 그림입니다. 사회가 정한 각본에 얽매일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붓을 들어 진짜 나만의 걸작을 그릴 것인가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홀로 있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드디어 나 자신이 될 자유를 얻은 것이다. 노년에 홀로 있는 것이 건강과 열정, 평안을 바꿔놓는 방법. 나이 든 후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나 손실로만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시기로 자유와 자기 발견, 그리고 전에 없던 만족감이 꽃피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는 타협이 아닌 진정한 자아에 맞춘 삶으로 들어서는 문이 됩니다. 통찰1. 건강이 당신의 초능력이 된다. 혼자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우선순위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일정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인 톰은 과거에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춘 부드러운 요가를 시작으로 하루를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식사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 위주로 구성되고 매일 공원을 거닐며 깊게 숨을 쉬고 움직임의 자유를 느끼며 오랜만에 몸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결과는 더 많은 에너지,
더 맑아진 사고,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의 자유. 당신은 원하는 대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수영을 하거나 거실에서 춤추듯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로를 따라 자유롭게 등산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식사. 저녁 메뉴에 대해 논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호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건강하게 느끼는 음식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주변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명상, 일기 쓰기 또는 단순한 정적인 순간들을 포함한 루틴을 만들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중심의 생활은 차도처럼 넓게 퍼져나갑니다. 강한 신체는 또렷한 정신을 만들고 그 정신은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낳습니다. 즉, 자신을 우선으로 삼으면 당신 스스로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통찰 2. 무제한의 열정. 당신의 시간, 당신의 규칙. 60대 이후 혼자 산다면 특별한 선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의 일정도, 타협도, 갈등도 없습니다. 이 새로워진 자율성은 잊혀졌던 취미를 되찾거나 전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75세 제럴디는 배우자를 잃은 후 처음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지만 고요함 속에서 분명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이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분산이었던 그 행위는 곧 예술에 대한 완전한 열정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색채 넘치는 작품들이 갤러리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녀는 창의적인 열정을 나누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당신 또한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잊혀진 열정 되살리기. 먼지를 뒤집어 쓴 스케치북을 열거나 오래된 기타를 손질하거나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장갑을 꺼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디지털 사진 촬영을 배우거나 도예에 도전해보세요. 호기심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약 없는 창조, 시간과 예산, 그리고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기쁨을 위해 투자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들의 효과는 단순한 행복을 넘어섭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면 치매 위험이 최대 32% 감소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한 획, 한 음표, 한 바늘땀 모두가 단순한 활동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통찰 3. 고요함의 성소. 고요함이 주는 선물. 노년에 홀로 사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고요함이 가져다주는 평화입니다. 파트너가 없는 집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입니다. 소음이 없는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72세 앨리스는 처음에는 남편의 죽음 이후 찾아온 적막에 당황했지만 서서히 그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고요한 피난처로 부드러운 음악과 양초빛,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책들로 가득합니다. 소리 없는 시간은 그녀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잠을 깊게 하며 그녀가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명료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평온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각의 기쁨, 향초, 달래는 음악 또는 미소 짓게 하는 예술품으로 공간을 채우세요. 모든 디테일이 당신을 위로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들, 고요함 속에서 반성하거나 명상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내적 시간은 깊은 통찰과 정서적 치유를 가져옵니다. 개인 리듬 존중하기.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배고플 때 먹으며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당신 내면의 흐름에 따라 펼쳐집니다. 이러한 평온한 환경 속에서 당신은 단지 차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마무리 생각, 노년 독신 생활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기. 노년에 홀로 산다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건강을 되찾고 열정을 태우며 평화롭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늘 독립적이었든 아니면 상실 이후 혼자가 되었든 이 인생의 단계는 진정한 이야기를 직접 쓸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 이야기는 진실되고 기쁘며 깊이 있는 만족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걸어보세요. 악기를 들어보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양초를 켜보세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살 때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꽃피고 빛나며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숨은 힘, 노년의 삶에서 다시 찾는 기쁨,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소음 없이 오직 당신만의 생각들이 조용히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공간은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고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곳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홀로 사는 것은 단지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온과 명료함을 지키기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대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 조용한 삶 속에서는 단순한 고요함을 넘어서 마음과 정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차분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오랜 세월 파트너십. Ancient Sleep ASMR History for Sleep. Sleep History ASMR. Bedtime Historian. Boring History for Sleep ASMR.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이 든 후의 평온함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의 필요에 맞춰진 환경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쉬고 회복하며 꽃피는 시간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담 없는 우정. 진짜 관계의 아름다움. 노후에 홀로 사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은 오직 본인의 기준에 따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애의 압박이나 장기적인 약속, 사회적 기대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된 채 진정한 관심사와 존중 속에서 우정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의무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의 존재 자체로 깊이와 풍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종 연애 관계가 가릴 수 있는 진실된 교감이 이런 우정 속에서는 오히려 더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80세의 로버트는 이미 고요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우정을 실천하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그는 작은 정원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식물을 돌보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에게 재혼 계획이 있냐고 묻지만 로버트는 이미 충분한 동반자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감정의 무게를 덜어낸 진심 어린 우정 속에서 그는 필요한 모든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자유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단순함에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헷갈리게 할 일도 없고 감정적 짐을 나눠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기대를 포기할 필요도 없죠. 책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단순히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열정을 공유하는 친구와의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연결의 즐거움입니다. 로버트에게는 이러한 부담 없는 우정이 삶의 중심축이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연애를 통해 관계를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웃음과 친밀감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연애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는 이제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과 더 깊고 풍요로운 연결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살기, 노년에 홀로 사는 자유, 우리 모두 인생을 걸으면서 사회는 종종 행복이 반드시 짝과 함께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깨달은 것은 홀로 사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자율성부터 시작해 자신만의 열정을 추구하고 내면의 고요를 지키며 진정한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끼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댓글에 공감한다면 9를, 다르게 생각된다면 0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고대하며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7번 통찰, 압박 없는 관계 속에서 찾는 자유. 인생의 후반기에 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아름다운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 자유란 바로 자신만의 조건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나 사회적 기대, 장기적인 약속이라는 무게가 따라붙곤 했지만 나이가 든 지금 우리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끼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댓글에 공감한다면 구를, 다르게 생각된다면 0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고대하며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7번 통찰, 압박 없는 관계 속에서 찾는 자유. 인생의 후반기에 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아름다운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 자유란 바로 자신만의 조건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나 사회적 기대, 장기적인 약속이라는 무게가 따라붙곤 했지만 나이가 든 지금 우리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공통된 관심사와 상호 존중, 진정한 우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즐겁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과부인 로버트는 이런 철학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정원 가꾸기와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탄탄한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들은 주말마다 함께 식물을 돌보고 식사를 나누며 웃음 가득한 추억들을 되새깁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 연애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빙반자들이 있고 그들과의 우정이 그가 원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트너십이 요구하는 복잡한 감정이나 역할, 상대방의 욕구를 맞춰줘야 하는 부담 없이도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같은 고령자들에게 압박 없는 관계란 말 그대로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애적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적 짐이나 오해, 희생 따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현재를 즐기면 됩니다. 친구들의 따뜻함, 공유된 취미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말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나는 동반자 관계의 기쁨, 노년의 우정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모습 그대로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책클럽에 참여하거나 매주 정기적인 모임에 나가거나 예술을 좋아하는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교류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싶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함이 오히려 진정한 친밀감을 키우는 토양이 되어 의미 있고 스트레스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의 극적인 갈등은 그리워하지 않아요. 지금 제 곁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우정에 집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애에 쏟았던 시간과 정신은 이제 순수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키우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 사이에서 자유롭게 성장하기,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선택할 자유를, 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평온한 환경을 만들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며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는 자유는 밸런스와 만족, 그리고 기쁨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홀로 보내는 노후를 걷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대로의 자신 모습으로 서 있는 자유라는 것을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질문해 보세요. 이 통찰들이 당신에게도 공감되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9를, 다르게 느껴진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자신의 동행 속에서 오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계세요. 혼자라서 아름다운 삶. 노년에 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모험이 되는 순간 고요함이 주는 선물. 집이란 오직 나만의 고요가 흐르는 성역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가볍게 들리는 공간. 72세인 앨리스에게 홀로서기란 바로 그런 평온을 되찾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시끄러운 가족 식사와 다른 이들의 기분을 신경 쓰며 살아온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거실은 미니멀한 쉼터처럼 꾸며졌고 햇살이 머무는 구석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이 가득 차올라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 놀랍게도 앨리스가 누리는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진정한 영양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홀로 있는 시간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조용한 집은 단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단련되는 체육관이기도 합니다. 앨리스는 시끄러움 대신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며 도예 클래스에도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어야 진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어요. 집단 치료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었죠. 로버트의 세상. 함께하는 친구들. 80세의 로버트는 노을 저녁 클럽의 공식적인 마을 대표 같은 사람입니다. 10년 전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그는 연애 앱 대신 정원 동호회를 선택했습니다. 함께 묘목을 나누고 토마토 키우는 팁을 교환하며 고추장 맛을 두고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로버트의 관계는 어떤 의무도 없이 오직 서로의 존재 자체로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집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조용한 집은 단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단련되는 체육관이기도 합니다. 앨리스는 시끄러움 대신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며 도예 클래스에도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어야 진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어요. 집단 치료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었죠. 로버트의 세상. 함께하는 친구들. 80세의 로버트는 노을 저녁 클럽의 공식적인 마을 대표 같은 사람입니다. 10년 전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그는 연애 앱 대신 정원 동호회를 선택했습니다. 함께 묘목을 나누고 토마토 키우는 팁을 교환하며 고추장 맛을 두고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로버트의 관계는 어떤 의무도 없이 오직 서로의 존재 자체로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가꾸는 단체라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공식이 아닌 진짜 관심사로 연결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는 말의 자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라서 더 빛나는 삶,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노년의 자유와 행복. 1. 나만의 성체. 고요함이 말을 거는 곳. 삶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정막이 아니라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길입니다. 앨리스 72세처럼 자신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용한 일상은 오히려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아요. 그 안엔 답이 가득하죠. 앨리스가 말하는 혼자만의 가꾸는 단체라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공식이 아닌 진짜 관심사로 연결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는 말의 자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라서 더 빛나는 삶.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노녀의 자유와 행복일. 나만의 성체. 고요함이 말을 거는 곳. 삶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정막이 아니라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길입니다. 앨리스 72세처럼 자신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용한 일상은 오히려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아요. 그 안엔 답이 가득하죠. 앨리스가 말하는 혼자만의 시간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차분하고 안정된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정신의 명료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자 마음의 요새입니다. 나만의 평화지도 만들기, 소음 청소하기, 불필요한 물건과 관계를 덜어내고 공간을 가볍고 따뜻하게 꾸며보세요. 고요함을 습관으로 만들기, 아침에는 조용한 차 한 잔, 저녁에는 촛불 아래 음악 한 곡, 작지만 일관된 순간들이 평화를 만듭니다. 이 관계의 새로운 해석, 사랑은 타이틀이 필요 없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연인 사이에만 해당될까요? 로버트 80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식물을 돌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엔 어떤 기대도 부담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남습니다. 왜 연애를 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그보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서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책임 없는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책을 함께 읽거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연결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이나 규범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진짜 관계를 위한 힌트. 자유 먼저, 이유는 뒤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취미로 연결되기, 영화, 독서, 요리 같은 공통 관심사를 통해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보세요. 3. 혼자 사는 시간의 마법. 스스로를 디자인하는 삶. 독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앨리스는 그 시간을 일기 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온전히 쏟았고 결국 자신만의 회고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역시 자신의 정원을 예술 작품처럼 가꾸며 인생의 또 다른 멋진 장을 열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결코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율의 힘,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기준에 따라 쓰여집니다. 합리화 없는 기쁨, 밤늦게까지 정원을 가꾸든 아침 일찍 산책을 하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위한 초대장,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년은 결코 끝자락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창작의 시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기대에도 맞출 필요 없고 어떤 틀에도 갇힐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황금기를 위한 3가지 실천, 평온한 공간, 만들기, 당신을 반겨주는 집, 당신을 닮은 공간을 꾸려보세요. 관계의 필터 벗어나기, 취미 모임, 봉사활동,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충분함을 축하하기, 당신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며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는 말, 세상은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기쁨은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데서 말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꽃 피고 있는 중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삶이라는 시계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만의 마음, 킁킁거림에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요. 1세인 앨리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솔나무들이 속삭이는 언덕 사이에 자리한 조그만 오두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복잡한 관계와 일상의 소음,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여자로서 살아온 시간 속에서 벗어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숨결 소리와 함께 눈을 뜹니다. 집은 예전에는 타인과의 타협과 양보로 가득한 무대였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책장 위로 따뜻하게 흘러넘치고 책등이 낯익은 주름처럼 반겨주는 공간. 공기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꿀처럼 두터운 침묵이 집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난초를 돌보고 그 아름다운 꽃잎은 과거의 혼란에 대한 조용한 저항처럼 피어납니다.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진짜 자신을 그리는 넓은 화폭입니다. 연구에서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라고요.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복잡함에서 벗어나 잔잔한 물 위를 떠다니는 낙엽처럼 맑고 자유롭습니다. 돌아보는 일, 치유되는 일, 새로운 꿈을 꾸는 일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80세의 로버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의 손톱 밑엔 새벽부터 정원에서 일한 흙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아내를 보내고 난 후 그는 사랑이라는 짐 대신 우정의 가벼움을 선택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더 이상 촛불을 밝히는 식탁이 아닌 흙을 파며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그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긴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나무 그늘 아래 모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들은 결말이 필요하지 않으며 커피는 영원이라는 부담 없이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로버트에게 우정은 어떤 연습곡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로 주된 음악입니다. 꽃다발도 상처도 없는 그곳에는 묵직한 소속감이 존재합니다. 소유하려는 욕심 없이 다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그런 순간들. 앨리스와 로버트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조금 더 앞서 걸으면서 우리 모두가 간과하기 쉬운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정해준 각본에서 벗어난 고요함과 우정은 가장 순수한 자유일 수 있다는 것. 앨리스에게 고요함은 조각사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얽매이지 않은 마음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리듬에 맞춰 몸을 비틀지 않아도 되었고 오직 자신만의 리듬을 즐길 수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에게 우정은 다시 태어난 관계였습니다. 연애라는 틀에서 벗어난 우정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연기할 필요도 약속해야 할 미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일구는 흙과 손톱 밑에 스며든 공동의 기억,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묵직한 이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자율성. 앨리스의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쉬고, 언제 세상을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오롯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입니다. 진정성. 로버트의 인간관계는 교환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책임감이 억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웃음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입니다. 삶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계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자신을 위해 시간을 되찾는 일일지도. 감정도 없는 곳에서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기릅니다. 앨리스라는 이름의 과부에게 침묵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차 구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타인의 기대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수십 년간 억눌렀던 마음을 하나씩 꺼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내면의 성찰과 평온이 자라난 곳이었고 그녀는 벽에 직접 그린 그림으로 자신만의 색을 물들였습니다. 앨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에 감정도 없는 곳에서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기릅니다. 앨리스라는 이름의 과부에게 침묵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차 구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타인의 기대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수십 년간 억눌렀던 마음을 하나씩 꺼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내면의 성찰과 평온이 자라난 곳이었고 그녀는 벽에 직접 그린 그림으로 자신만의 색을 물들였습니다. 앨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의 틀에서 벗어나기. 기대 없이 맺어지는 관계의 연결이라 하면 반드시 로맨스가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깊은 인간관계는 오히려 사회적 공식에서 벗어날 때 피어납니다. 80세의 로버트는 손에 흙을 묻히며 정원을 가꾸며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약속도 부담도 없습니다. 단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이런 우정은 자유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해질녘 산책길, 복서 모임의 열띤 토론 속, 혹은 재즈 음악을 사랑하는 이웃과 나누는 한 잔의 커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애의 공식이나 영원해야 한다는 무게로부터 해방된 인간관계는 진실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리듬을 존중하고 당신의 경계를 지키며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짜 의미의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인가? 자유로움. 서로의 기쁨과 존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만족의 예술 작품입니다. 당신을 위한 초대장,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 노년기에 홀로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간을 디자인하세요. 조용함, 음악, 그림, 또는 당신의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세요. 당신의 무리를 선택하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고 함께 걸으면서도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규칙을 새로 쓰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당신이 정의하는 행복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생각. 노년은 점점 퇴색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바탕으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존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만족의 예술 작품입니다. 당신을 위한 초대장,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 노년기에 홀로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간을 디자인하세요. 조용함, 음악, 그림, 또는 당신의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세요. 당신의 무리를 선택하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고 함께 걸으면서도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규칙을 새로 쓰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당신이 정의하는 행복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생각. 노년은 점점 퇴색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바탕으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안식처라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천천히 우물을 내리는 커피 한 잔, 저녁에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흐르는 일상.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알리스, 72세는 말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감이다.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오다가 홀로 남겨졌던 그녀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산책, 저녁 일기,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읽는 여유. 그렇게 지낸 결과 그녀는 전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성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고요함 속에서 노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창의성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조용한 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이며 자기 성찰의 무대입니다. 관계의 새, 안식처라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천천히 우물 내리는 커피 한 잔, 저녁에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흐르는 일상.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알리스, 72세는 말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감이다.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오다가 홀로 남겨졌던 그녀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온함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산책, 저녁 일기,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읽는 여유. 그렇게 지낸 결과 그녀는 전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성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고요함 속에서 노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창의성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조용한 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이며 자기 성찰의 무대입니다. 관계의 새, 판번, 압박 없는 진짜 연결. 누구나 인간관계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계여야만 할까요?
80세의 로버트는 결혼 생활을 마감한 후 연애 앱 대신 정원삽을 집어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그의 일과는 늘 같습니다. 흑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원 가꾸기, 꽃을 심으며 나누는 이야기, 웃음,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 어떤 기대도 부담도 없는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런 관계는 사회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바탕으로 깊어집니다. 드라마 없는 자유, 감정의 줄다리기나 복잡한 미묘한 신경전 없이 편안한 삶, 진심 어린 유대, 사랑의 프레임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 행복의 Ancient Sleep ASMR, Sueño Antiguo ASMR, History for Sleep, Historia para Dormir, Sleep History ASMR, Historia para el Sueño ASMR, Bedtime Historian, El Historiador de la Hora de Dormir, Boring History for Sleep ASMR, Historia Aburrida para Dormir ASMR. 것인가요? 타인인가요?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인가요?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것인가요? 타인인가요?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인가요?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